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이 국방 안보 소식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는데요. 대한민국이 대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즈음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국방홍보원, 우리 국방부 산하의 국방부 홍보원이죠. 국방일보 만드는 거. 거기에서 애국가를 거부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이 모양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 소식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드루킹 관련한 허익범 특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소식이죠.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재인의 복심이자 이른바 바둑이로 불렸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감옥으로 보내는데 성공한 허익범 특검이 아직도 드루킹과 같은 여론조작 조직이 활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에 대한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약체라는 평가 속에서 이른바 법조계의 어벤져스급이라고 불리는 스타급 변호사들을 상대로 35개월간의 길고 긴 법정 공방 끝에 문재인의 오른팔을 감옥에 보내는 데 성공한 허익범 특검이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날려 주목됩니다. 허 특검은 지난 26일자 조선일보의 인터뷰 기사에서 드루킹 일당은 자체 개발한 킹크랩으로 1.2초 만에 민주당과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위로 끌어올려 계속 노출시켰고 사람들이 이게 여론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라면서 명백한 여론 조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런 여론 조작이 2017년 대선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 라면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2에서 3%는 올랐을 것이다 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는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작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유사 조직은 지금도 활동할 거라고 본다 라며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가질 것을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경선 준비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난하기 위한 댓글팀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검찰청에 고발된 바 있는데요. 이 댓글 조작팀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 있던 성남FC 운전기사 출신으로 이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SNS 팀장을 맡아 활약한 공을 인정받아 경기도지사가 임명하는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직에 앉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모 시민단체에 의해 이른바 이재명 댓글 조작팀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군중심리가 강한 대한민국 국민성은 기사의 댓글을 보고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는 성향이 강해서 댓글 조작은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댓글 작업에 따른 여론 조작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 참 드루킹 결국 감옥 그 사건으로 인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결국 감옥에 보내는 데 성공했는데 뭐 아쉬운 점이 없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감옥에 보내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다라고 정의는 그래도 죽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든 허익범 특검 팀입니다. 그런데 이 허익범 특검이 지금도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재명 도지사의 댓글팀이 있다. 1000명 단위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서 운전기사, 버스 운전기사 했던 분이 이제 복심을 인정받아서 너 우리 편이야 해가지고 이제 지금 사무처장직,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직을 있으면서 그가 댓글팀을 이끌고 있다라는 지금 의혹이 고발된 상태에 있죠. 그래서 이재명 그러면은 아주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충격적인 발언을 전화통화로 자신의 친형수에게 내뱉었던 그 통화 녹취록이 지금도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감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그런 욕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유지된다. 그리고 성남시의 그 출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남시에는 이재명이 뭐 조폭 누구하고 어떻게 뭐 연결돼 있다 이런 그 말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알만한 사람 다 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지지도를 유지한다. 이게 이제 과연 정말 그의 기량이냐. 그것보다도 이런 댓글 조작이 아주 유효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댓글이 기사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기사만 보죠. 기사를 보고 그 기사 제목을 딱 보고 내가 클릭을 한번 해볼까? 그냥 넘어갈까를 정하죠. 그래서 기사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사 제목으로 일단 이제 여론 조작을 한번 들어가고 이제 그 기자를 얼마나 또는 편집부를 얼마나 구워 삼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리고 그 기사에 딱 들어갔을 때 기사 내용이 있죠. 그 기사 내용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게 또 두 번째.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달린 댓글입니다. 댓글이 추천이 많으면은 댓글이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베스트 댓글에 1번, 2번, 3번 정도에 올라오면 기사 밑에 바로 댓글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댓글을 보려면 페이지를 넘겨야 되는데 굳이 뭐 페이지까지 넘겨가면서 댓글 분위기 보려고 하지 않죠. 기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 베스트 댓글 1, 2, 3번에 있는 이거가 이 기사에 대한 여론의 평가를 거의 뭐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걸 지금 이제 드루킹이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천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홍준표 나빠 이렇게 해서 이제 위로 올려버리고 문재인 좋아 위로 올려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랭킹 1, 2, 3위 댓글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기사의 클릭수를 조작해서 자신들이 만든 이 댓글 베넷을 만든 이 기사 전체를 네이버의 최상단에 조회수가 많으면 이제 위로 올라오니까 그런 식으로 또 만들어서 여론을 계속 이제 군중 심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지금 밀리고 있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도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유사한 목적으로 가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 봐야 된다라고 허위범 특검이 경고를 했는데 저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해서 지금은 아직 예선이지만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 결국 이제 우마오당, 중국의 조직까지 가세를 하겠죠. 그 우마오당 댓글 하나 적으면 뭐 전에는 오모 그래서 우마오 해서 우리 돈으로 한 100원 정도 주는데 지금은 올라가서 한 200원 정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원 뭐 한 번 적으면 200원이니까 마구마구 적는 것이죠. 중국인들이 그렇게 해서 여론 조작해서 신중 인사가 대통령 당선되게끔 하는 뭐 지금 같은 이낙연 이런 사람 앞으로 또 이재명도 만약에 단일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도 지금 그 야당보다는 중국 입장에서 훨씬 낫겠죠. 뭐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데 정말 유심히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야당 측에서도 아주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들여다봐서 선거 이후라도 또는 이전에 사전 차단할 수 있으면 차단하고 차단 안 된다 하더라도 선거 이후라도 반드시 밝혀내어서 감옥에 보내는 또는 결과가 나쁘게 나왔으면 선거를 원천 무효시킬 수 있는 이런 작업을 기술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MBC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박아버리는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데 기사 제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MBC가 이 올림픽 입장식 할 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서 지금 뭐 체르노빌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아주 많은 체르노빌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나라에게 큰 신뢰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ABC, CNN, 가디언, 뉴욕타임스 이런 정말 이 세계적인 주류 매체들이 메인에 탑에 올려가지고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치욕적인 날 보겠습니다. 언론 노조가 장악한 어용방송 MBC의 도쿄올림픽 개막 방송이 전 세계의 맹비난을 받으며 한국의 국격을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주요 언론에는 대부분 보도되었고 세계 최대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한국에 대한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송사가 올림픽 개막 퍼레이드에서 부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한 데 대해 사과했으나 세계 각국의 비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쏟아지고 있다고 세계 각국의 메이저 매체들이 24일과 26일 사흘에 걸쳐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인터넷판의 탑 기사로 우크라이나 소개에는 체르노빌, 이탈리아 소개에는 피자라면서 MBC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고 미국 ABC 뉴스와 CNN, 뉴욕타임스 등은 MBC는 해당 국가들에게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미지를 사용해 해당 국가들의 강력한 비판을 사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정신으로 만든 것인지 의심되는 MBC의 국가별 소개 이미지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소개에는 체르노빌 참사의 현장 사진을, IT 소개에는 IT 폭동 사진을 사용했고 아프가니스탄 사진에는 아편을, 마샬 제도 소개에는 미국의 핵실험장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리아에는 10년째 내전 중이다 라는 내전 사진을 걸었고 팔레스타인 선수단 입장 장면에는 이스라엘의 분리장벽 사진을 쓰는 상식 밖의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엘살바도르 소개에는 비트코인 상점 사진을 내거는가 하면 도미니카 공화국 소개 때는 약물 논란이 있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데이비드 오티스 사진을 내걸었습니다. 루마니아는 드라큘라 사진을 걸었는데요. 당시 각 국가를 소개하던 아나운서들은 칠레를 소개하면서 산티아고 순례길로 익숙한 나라라는 무식하고 황당한 멘트를 하면서 부족한 상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MBC는 이러한 역대급 망발을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이어 두 번째인데요. MBC는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저질러 방심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었지만 이번에는 2008년 당시보다 더한 그런 수준의 역대급 망발이 자행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미 전 세계는 개강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현지 선수단의 올림픽 정신 훼손 행위로 IOC의 경고를 받는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온 바 있는데요. 주류 방송국의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망발로 전 세계에 대한 도발이 이루어지자 각국 네티즌들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세계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은 유럽과 미국 레딧에서 관련 게시물이 탑으로 랭크되며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좌파들이 무너뜨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격, 이제 해외에 나가면 한국인으로서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생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체르노빌 참사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죽음의 땅이죠. 그 체르노빌 참사에 대한 이게 우크라이나 자랑입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런 댓글을 답니다. 그러면 한국 니네들 소개할 때 세월호 사진 올리면 좋겠냐? 야, 그 말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우리가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MBC가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지 않습니까? 아니, 얼마나 그 해당 국가를 소개하는 내용 중에서 아름다운 또 대표적인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최악의 불행 중에 하나인 체르노빌 참사 사진,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정말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까? 데이비드 오티스, 약물 논란이 있는 보스턴 레드삭스 출신의 데이비드 오티스가 도미니카 공화국의 상징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정말 신뢰, 그 해당 국가에 대한 엄청난 모욕, 신뢰를 MBC는 이 우크라이나 하나뿐만 아니고 많은 나라들에게 저지른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상징이 아편입니까? 이런 짓을 MBC는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아나운서가 이게 뭐 작가가 적어준 걸 읽었는지 아니면 아나운서가 애드립을 했는지 칠레 소개를 하면서 칠레의 수도가 산티아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산티아고 순례길로 유명한 나라. 아니, 이 사람 바보입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은 스페인에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산티아고로 해서 산티아고 순례길로 유명한 나라 칠레. 아니, 대한민국 두 번째 규모의 이 공영방송이 그 아나운서가 어떻게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게 대한민국 국격이다. 일본에서 올림픽 게임. 이 올림픽 게임이 어떤 게임입니까? 정말 스포츠맨십이 살아있는 그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 올림픽 게임을 하면서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저는 가장 존경합니다. 그렇지만은 존경하는 것과 또 그것을 존경을 표하는 자리하고는 별개예요. 일본에서 올림픽 게임을 하면서 일본과의 전쟁 영웅인 이순신 장군을 내세운다. 이거는 사실은 일본인들에게는 좀 신뢰가 될 수 있죠. 그런 것들로 해서 IOC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 선수들의 생각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너무 이기적이었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다시 한번 왕따가 될 수 있다. 뉴질랜드 어땠습니까? 뉴질랜드 대사가, 대한민국 대사가 그 뉴질랜드 외교관을 성추행했지 않습니까? 뉴질랜드 총리가 그 외교관 뉴질랜드 보내라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가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뉴질랜드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뉴질랜드가 어떤 나라입니까? 인구는 적지만 미국과 파이브 아이스 동맹을 맺고 있는 엄청난 국가예요. 그런 뉴질랜드 현지인에게 성추행을 하고도 뻔뻔스럽게 하고 있다가 뉴질랜드 전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국격 이미지를 이 정부가 무너뜨린 이 상황에서 뉴질랜드하고 축구 게임을 해서 졌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스포츠맨십 아닙니까? 악수를 요청하는 상대 선수에게 악수를 거부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가니까 뉴질랜드 국민들 대한민국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정부는 정말 성추행, 그리고 성추행을 감싸는 정부, 선수는 또 이따위, 이런 나라가 되었다. 정말 안타깝고 이런 거 진짜 없었으면 좋겠고, MBC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MBC 언론 노조가 이야기하고는 MBC를 장악해버렸죠.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국민에게 돌려준 꼴이 이 꼴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엄청나게 호의호식하고 있는 이런 방송인들, 일부 방송인들,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건 더 화가 납니다. 우리 군의 정신무장과 국방정책 홍보를 맡고 있는 국방홍보원의 의용작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국방홍보원이 방영하는 홍보 영상에 애국가를 거부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방송한 플러그인 윽이라는 미니 다큐를 제작하던 상황에서 영상에 애국가를 넣자는 감독의 요구를 국방홍보원 측이 위에서 싫어한다 라며 거부했다고 여면철 천안함 전우의 영상감독이 2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폭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홍보원은 DMZ라는 공간을 통해 전쟁과 분단의 아픔, 통일에 대한 염원을 그린 13부작 미니 다큐를 제작했는데요.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국방TV는 이 가운데 탈북민의 아픔을 다룬 영상인 4편을 제작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게 선정된 외부 업체가 제작한 정권 친화적 영상을 영감독의 영상과 섞어 공개했습니다. 영감독은 다큐에서 분단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늘 자유와 함께 하는 평화라는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했는데 국방홍보원이 공개한 영상물에는 자유는 빠지고 평화만 강조하고 있더라 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 다큐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편지 편을 제작하면서 북한군이 양민을 학살했던 장소인 강원도 철원 수도국지 지역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영 감독이 이 영상에 애국가를 배경으로 음악으로 넣겠다는 뜻을 전하자 국방홍보원은 위에서 싫어한다 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서 그것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홍보원은 영 감독의 국방홍보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시절 제작된 이 다큐멘터리가 2018년 케이블TV 방송협회의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게 되자 시상식 대상에서 영 감독을 배제시키고 다큐 제작 단계에는 관여도 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을 대신 수상하게 하는 비상식적인 짓도 저질렀는데요. 장병 정신무장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애국가를 빼고 자유를 빼고 남의 상을 가로채는 이런 상황을 보며 최근 우리 장병들의 정신무장 상태가 왜 이렇게 해이해졌는지 알만하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홍보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국방일보죠. 국방일보, 그리고 국방TV, 국방 FM 이런 매체들을 운영하는 것이 국방홍보원입니다. 주로 군 전문공보실장 했던 군 장성 출신들이 홍보원장을 하고 지금은 이제 한겨레 신문 출신이 홍보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군 장성 출신, 육군 준장 출신, 육군 본부 전문공보실장 했던 사람이 장을 할 때예요. 저는 그게 더 황당합니다. 또 화가 납니다. 지금 한겨레 출신의 기자 출신의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아이고 뭐 니네들이 그렇지 뭐 하고 말 텐데 육군본부 전문공보실장을 했던 장군의 출신이 홍보원장을 하고 있을 때 위에서 싫어한다 그러면서 애국가를 넣지 말자. 특히 이제 13부작 한 편당 4에서 5분 정도 되는 미니 다큐멘터리예요. 그 이제 13부작의 마지막 편이니까 이 감독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태극기 한 편 비상하게 탁 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뭉클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편집 단계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걸 위에서 싫어한다 라고 거부하는 이 자가 무슨 장군입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육군사관학교 나왔다고 장군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위에서 싫어한다고 애국가를 빼는 주제에 지금도 오늘 골프장에서 예비역이랍시고 골프를 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 성질나네요. 다 쓸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 제가 이때 당시에 이 국방홍보원이 친일을 우리 이 육군사관학교의 정통성을 무시하고 완전히 그냥 일본만을 적으로 내세우고 또 북한을 오히려
김원홍, 김원봉 이런 자를 영웅으로 치켜 올리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거 말이 되냐? 라고 했을 때 당시 국방홍보원의 진행을 맡던 교수가 저한테 왜 그렇게 당신 왜 이렇게 세게 하냐? 그러면 이 바닥에서 왕따 된다, 매장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왕따가 되든 매장이 되든 소신을 갖고 살지 대한민국을 내려앉히려는 이런 곳에 내가 왕따가 될까봐, 내가 뒷담화를 당할까봐 그게 겁이 나서 할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동조하는 이따위 짓은 안 하겠다. 전화 끊읍시다. 라고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제가 그 교수하고는 지금 뭐 한 2년, 3년 됐는데 한마디도 지금 뭐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사이예요. 아, 너도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너 기회주의구나.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국방부가 운영하는 홍보 매체인 국방홍보원이 애국가를 거부했다. 그리고 이 당시 염감독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촬영 감독들 이런 사람들은 상을 하나 받는 게 공인기관에서 상을 받는 게 자기 커리어에 얼마나 도움됩니까? 넌 비정규직에 빠져 해서 정규직이었던 다른 PD 그리고 관계도 없는 사람을 작가 이런 사람을 집어넣어서 받고 항의하니까 자기네들이 따로 상표 하나 만들어서 기념품 가게에서 3만 원만 주면 할 수 있는 그런 거 주고 바로 받아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뭐 받으면 뭐합니까? 그런 걸. 공인기관에서 받은 정말 이런 그 영상 그 감독으로서 자신의 커리어를 하나 한 줄 딱 넣을 수 있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걸 상을 가로챈 거 아닙니까? 정말 뻔뻔한 자들이죠. 다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